어때요? 노래 선곡들 괜찮나요? 오늘 딱 적절하죠? 예. 특히나 요즘에 좀 쌀쌀해지잖아요. 밤에 되면은 기온차가 좀 많이 심합니다. 격차 부분이 거의 10도 이상씩 차이 날 때도 있으니까 감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 환절기에 시장도 지금 감기가 걸리고 독감이 걸렸죠. 예, 걸린 것처럼 투자자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한 투자를 못해요. 예, 그래서 한수가 좀 산삼차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산삼차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좀 드셔보시고 오늘은 시장의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극복해 나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의 치유가 될 수 있는 음악도 듣고요. 그리고 혹시나 너무 아픈 분들은 질문 사항들도 해서 그 부분들 조금 케어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시절 납니까? 생각이? 야, 큰일 났네. 오늘 그냥 불타는 밤이 되겠네요. 달차님, 오늘 막둥이 나옵니까? 넘어갔나요? 넘어갔나요? 위험해요. 예. 달차님이 항상 시장이 나쁘던 좋던 이제 평정심을 찾고 이제 고참님이에요. 거의 10년 이상씩 리먼 사태를 겪었던 우리 고참님이니까 오시면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 자, 그럼 필명 불러볼까요? 오늘은 류미르아님이 제일 빨리 오셨어요. 빨리 오신 분들에게는 두 잔 드립니다. 일찍 오신 분들에게는 두 잔. 요거는 식지 말고 덮어놨어요. 집에 고이 가져가서 드셔보시고요. 좀 한 잔씩 드세요. 자, 나르샤님, 기라리님, 진영이님, 모이카님, 완두콩님, 수익의 소리님, 달차님, 별이님, 착한 마음 부자님, 빵빵하게님, 행복용구님, 동강님, 망고님, 호두마을님, 용두봉님, 관성님,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살아계시죠? 많이 머니님, 추세추정님, 하늘문을 여자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곽장군님, 대박님, 바람의 검님, 이미부자님, 해피스톡님, 자본가자님, 마리꼬님, 다사랑님, 형주맘님, 난 엄마다님까지 오셨습니다. 아마 9시 10분 정도 되어야 이제 가족분들이 오실 거예요. 오실 거니까 그때 10분 정도는 오늘의 이야기 또는 일상생 얘기를 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명을 처음 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난 엄마다님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고요. AS9471님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처음 오신 분들은 한수에 대한 생각이 과연 이 현재 이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가 좀 잘 들어보시고 자신하고에 대한 관점, 투자의 관점, 그 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이 잘 맞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엄마라는 단어가 참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물론 아빠도 대단하지만 엄마라는 단어가 어머니, 엄마 이런 단어가 더 와닿아요. 어떻게 보면. 자, 야 달차님이 근데 연애 시절에 명동을 많이 가셨나 보네. 명동. 그죠? 근데 지금도 명동 가면 아주 핫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인 것 같아요. 2주 전? 3주 전이야, 2주 전이야. 이제 부자아빠님 이제 따님 둘째 따님 결혼한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식 다 마치고 이제 저녁 다 먹고 끝까지 이제 명동까지 왔으니까 차는 대놓고 왔으니까 한 바퀴 해보자 해서 오랜만에 저도 갔어요. 이제 한 바퀴 했는데 오 나중에 어디가 어딘지 길이 좀 헷갈려가지고 좀 뺑글 돌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아마 명동의 거리가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아마 새가 정말 비쌀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점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비어있는 점포를 못 본 것 같은데 요번에 가면서 비어있는 점포를 꽤 봤습니다. 꽤 봤던 부분들. 그래서 명동이라고 핫하다고 장사 잘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직장이 그 동네였어요. 비싼 동네였네. 그때 빚을 내서 건물이 하나 샀어야 되는데 그냥 그 연애 시절에 최소한 30년 전 아닙니까? 그때 그냥 샀어야 되는데 무조건. 맞죠? 그때 명동에 있는 땅을 사든 건물을 사든 무조건 박박박 긁어서 샀어야 되는데. 가마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파랑새 꿈님 반가워요. 자, 오늘은 한수가 산삼을 좀 내놔봤어요. 산삼 내놓은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죠? 좀 드셔보시고 힘들 내세요. 요즘 시장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요. 상당히 많이 어렵고 거의 10년 전에 대한 그 리먼 사태의 분위기처럼 종목들은 거의 10년 조정하는 기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10년 조정했던 기업이 꽤 많았어요. 제자리 온 종목도 있고요. 더 깬 종목도 있어요. 깬 종목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인터파크 이런 것들은 저기 밑에 깨가지고 아주 밑에서 박박박박 기고 있더라고요. 힘들다는 거. 자, 그러면 자사님도 오셨네요. JM님, 고고고설님, 골든반님, 초스키님, 복구이님, 닥터방님. 아이고 동네부장님 오셨다. 어이구, 우리 방영님 어서 와요. 나는 가뿐이도 오셨고. 네. 저녁들은 다 드셨죠? 아마 입맛은 좀 없을 거예요. 입맛은 좀 없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포기를 했다면 뭐 벌써 했겠죠. 벌써 했을 겁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거의 다 포기를 하게끔 시장을 강하게 밀어내고 있더라는 거. 곱창전골에 소주 한잔 했습니까? 좋아요. 뭐 오늘 같은 날 소주 한잔 하는 거 좋죠. 술이라는 것은 참 적당히 먹으면 참 좋아요. 근데 절대로 오버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버하지 말자. 술을 많이 먹고 비틀비틀 거리는 거, 그거는 한수가 원래 술을 못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제 모습이 정말 싫더라고요. 뭐 때로는 힘들 때는 뭐 술을 먹고 비틀거린 부분도 있지만, 그죠? 주식을 하면서 술을 많이 먹은 적은 한 번도 없네요. 술은 진짜 적당히 기분 좋게 먹어야 돼요. 기분 좋게. 그죠? 기분 좋게.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도 비중도 이길 만큼. 이게 오버되면 반드시 화를 입죠. 특히나 이번 장 같이 힘든 장에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거의 뭐 종목당 막 30%씩 40%씩 실어가지고 견디는 분들은 상당히 오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수익을 지킨다는 거. 근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100만 원을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 100만 원과 내 자본하고 합쳐서 다시 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투자하다가 어떻게 이 100만 원이 조금 깎였죠. 그렇죠? 다 뱉어냈든지 아니면 더 깎인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매도에 대한 클릭을 누르지 않았다면 그 기업에 대한 주수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폭락이 오는 장에는 주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차님들은 폭락이 온다고 다 바닥이 지지고 다 도망갔나요? 도망갔으면 고참이 아니죠.
지금까지 이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 거지. 벌써 도망갔겠죠? 주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대신 늘려 나갈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 또는 그만큼의 늘릴 만한 배짱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항상 시장이 힘들고 어려우면 많은 기회가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회 부분들을 그냥 오는 게 아니겠죠. 숱한 경험 속에서 이러한 악재를 많이 맞아본 투자자만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결국은 지난주에 한수가 얘기했죠. 지난주가 어제네요. 어제 우리 무방했네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뭐를 안 해야 된다고 했죠? 더 이상 안 빠져야 된다 했어요. 빠지지 말아야 될 국면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 기억나시면 7번 눌러보세요. 하락이 더 안 해야 될 국면 봅니다. 근데 오늘은 한 번 더 깼어요. 물론 무역 전쟁의 부분들이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우리나라 시장을 악화하게 만드는 하나의 시발점이 됐죠. 불을 댕긴 거죠. 그 이후에 불이 댕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조정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대응하자는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하락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를 좀 알고 거기에 맞는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토론한다면 여러분은 이 시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좀 겪어 나갈 수 있겠죠.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다 눌러 있는 부분이니까. 맞죠? 그럼 어떤 내용 때문에 좀 하락을 좀 할까? 일단 첫 번째, 그러면 하락의 요인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모닝스타님 어서와요. 아무거나 막 들이대면 됩니다. 아무거나 들이대세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지,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미국 금리 인상. 자, 이제 요게 우리나라 지금 1.5죠. 그러니까 0.7 차이 나나요? 금리 격차. 미국 금리 인상. 세 번째, 신용 물량. 신용 금융. 그 다음에 중국 시장 폭락. 중국의 저성장 약스 뉴스 뭐 많이 있습니다. 다들 지금 요 정도는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던 단계에서 불이 이제 붙었어요. 불이 붙었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 부분은 사실상 시장에 반영이 다 됐습니다. 거의.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아니구나. 격차와 우리가 동결했죠.
중국 시장은 앞전부터 한수가 보지 마라 했어요. 예. 중국 시장은 보지 마라.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대장한테 대드는 거 아닙니까? 대장이 뭐 이렇게 겁을 주면 약간의 움츠리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대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중국 펀드는 지금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요 근래 많이 상승하고 있죠. 인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금융시장에서는 선진국이란 말이죠. 맞죠? 인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한국은행에서 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차피 11월 30일 날 한 번 남았어요. 올해 이제 금리 발표 부분들. 요때 이제 인상을 하겠다 하고 했는데 이때 인상하는 부분이나 요번에 인상하는 거랑 별 차이 없어요. 어차피 올려야 될 부분이에요. 11월 달 또 있어요. 또 한 번 더 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요번에는 또 한 번 올렸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요런 게 차이가 격차가 나니까 0.75 정도 나니까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1% 차이 나요. 1%. 그러니까 외국계에 대한 자본금들이 현재는 빠져나가고 있다. 몇 번이고 여기서 인상이 되었었죠. 맞죠?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의 그런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 실적이나 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뎠지만 이게 두 번이나 인상하면서도 우리나라 지금 한 번도 안 인상했어요. 작년 11월 달 올리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사이에 미국은 두 번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 따라가니까 외국인의 자본이 빠져나가더라. 이해되시면 1번. 여기에 이유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나라 신흥국가가 항상 리스크, 북한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선진국과의 차이가 저렇게 역전이 금리가 돼버리니까 당연스레 그들은 그렇죠? 금리가 많은 쪽에 안정자산 부분들을 굴릴 수 있겠죠. 왜냐면 미국도 지금은 차트 보면 조금 위태위태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불안감들이 있으니까 외국의 자본금이 나간다. 나라도 외국인이면 나간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메이저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VIP 가족분들도 얘기해드렸지만 장 빠지는데도 우리 도망가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메이저라면 왜 이렇게 과하게 밀어낼까? 지금 만약에 기업들이 버블이 나고 막 바닥 대비 막 10배, 20배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다면 2007년처럼 2007년에 많이 나왔거든요. 뭐 중공업 섹터, 그다음 철강 섹터 뭐 많은 부분들이 거의 다 바닥 대비 10배 이상 갔단 말이에요. 건설하고 이런 거. 이게 다 갔어요. 근데 이번 장은 그게 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메이저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메리트, 투자 메리트를 완전히 포기하고 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신흥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뭐 삼성전자나 다른 여파 기업들이 버블이 나서 주가가 지금 빠지는 거예요? 즉 고평가가 돼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그냥 주가가 빠지는 건지 전자예요, 후자예요? 확실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익이 많이 나서 고평가가 돼서 빠지는 거는 아니에요. 맞나요? 여기 동의되시면 1번.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고평가 돼서 빠지는 건 일단 아니야. 대신 뭐 매출이 있는 것들은 저조할 수는 있겠죠. 경제가 워낙 안 좋은 부분이니까. 그렇죠? 또 고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라는 것들. 그럼 일단은 빠지고 있는 부분은 현재 오늘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요 근래 들어서 많이 팔았어요. 뭐 보험도 팔고 투신도 팔고 연기금도 많이 팔았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파는 부분들에 대한 돈들이 다 누구 거예요? 고객의 돈이죠.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고 고객의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보험이나 투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금융시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상품들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신은 이제 펀드 부분이에요. 지금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손실이 분명히 났겠죠. 박살 났으니까. 지난번에 국민연금 7조 손실 났죠. 7조인데 펀드가 뭐 당연히 손실 나죠. 그러면 분명히 투자자들은 뭐를 외칠까요? 환매를 외칩니다. 어차피 맡겨도 터지고 내가 해도 터지는데 내가 해서 터지는 게 낫겠다 해서 환매가 갑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해지나 투신의 펀드의 해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에 대한 로스컷, 즉 어느 수준이 되면 그 수준이 떨어지면 만약 만원에 산 기업이 8,000원이 온다. 20% 손실이다. 하면은 어떻게? 자동으로 손절을 하는 게 로스컷입니다. 자동으로 마이너스 15에서 20% 되면은 자동으로 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 바닥에서 사고 싶은 생각이 바닥에서 만약에 더 많이 사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지금 이 국면에서 더 밀어내더라도 기관의 물량을 빼내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을 보면은 요거 이해됩니까? 우리가 메이저라 하면 한수가 메이저라면 한국 시장은 지금 저평가되고 주가가 싸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더 싸게 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이뻐질 때는 더 비싸게 팔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 물량을 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안 털리니까 로스컷까지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 내용들을 알면 주가가 빠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쫄고 두렵고 힘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 물량 결국은 어떻게 나중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번에 매도를 많이 해서 안 들어올 거냐 말이죠. 들어옵니다 또. 지난번에도 안 들어올 것이 나왔지만 또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다고요. 트럼프 때도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는 죽었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오히려 역으로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예측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들의 입장을 보면 생각은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용에 대한 금액이 현재 얼마냐면은 10조 7천억이에요. 현재 10조 7천억이야. 요거를 드러내려니까 신용을 쓴 사람들까지도 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 지금 금리도 동결했는데 어차피 우리나라 금리가 더 좋은데 얘네들 봐라 신용을 안 빠지네. 그래? 한 번 더 밀어줄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어차피 신용이 금리가 올라가면 담보대출을 받았던 뭐 주식으로 받던 주택을 받던 금리에 대한 인상이 되면 같이 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여기저기서 돈을 땡겨서 투기를 했던 사람들은 부동산 경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자연스레 신용도 빠집니다.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안 빠지니까 외국계 입장에서는 그래 한 번 더 밀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도 여기서 안 샀냐? 샀어요. 즉 만원의 주가를 샀단 말이죠. 당연히 얘네들도 만원에 사고 여기서 팔면 수익입니까? 손실입니까? 수익이에요? 손실이에요? 당연히 손실이에요. 근데도 팔아요.
얘네들도 같이. 바보 아니야? 왜 팔까요? 왜 팔까? 얘네들도 더 싸게 사기 위한 부분들의 내용이고, 그리고 투자자들, 그렇죠.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에 대한 위축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기사 보면 기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그냥. 예? 어마어마해요. 좋은 뉴스 하나도 없어요. 요건 하나 있네. 예. 이건 좀 이따 하고. 예.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 예. 그림에 뭐 나오죠? 머리 뜯는 거 나오죠. 아, 짜증나. 오늘 머리 뜯었네. 예, 좀 있으면 이게 이제 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도 뜯어가지고 좌측 우측에 이제 이렇게 이게 이 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약간 이제 비었다고 할까요? 이제 머리가 비는 거죠. 하도 뜯어가지고 하면서 예.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 가발을 미리미리 준비해. 예. 주식시장에 오래 살아남으려면은 머리카락은 좀 뜯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발 아이야 스트레스. 요즘에 엄청 스트레스 아주 그냥. 예. 솔직히 오늘 같은 날 전문가가 방송하고 싶겠습니까? 예. 장 이렇게 빠지는데 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한수는 하잖아요. 장이 빠지든 올라든 같이 스트레스 받는 거지 뭐. 머리 좀 뜯으면 어때? 머리 또 나겠죠 뭐. 아 너무 뜯어갖고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안 나면 가발 쓰면 되죠 뭐. 방법은 다 있습니다. 방법은 다 있어요 세상사. 안 그래요? 음주방송? 한수는 술을 못 먹어서 음주방송을 못해요. 힘들 내시라고요. 이 사람도 뜯고 있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전부 다 막 경제 침체 더블딥이 이제 W자로 이렇게 딥인데 여기 더블딥입니다. 확산에 대한 부분들 휘청 뭐 여전히 저평가는 맞는데 계속 두들겨 팬다 이런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중국 시장에 대한 폭락 이게 더 불러일으켰죠.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없으니까 투자자들은 좋은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악재의 뉴스밖에 없으니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수나 뭐 많은 시장들 딱 분석해 보니까 요런 게 나오더라. 신용금액을 털어내기 위한 작업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을 싸게 받기 위해서 더 밀어낸다. 그럼 얘네들은 왜 파는가? 왜 파는가? 결국은 싸게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2,000원 여기 만원에 사고 2,000원 손실이잖아요. 손실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2,000원에 떨까요? 떨까요? 안 떤다. 안 떤다면 왜 안 떨까요? 요거 비유 이유 맞추면 플러스 10점 나갑니다. 왜? 작전? 작전은 아니고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근데 완전 정답은 아니야. 약간 반 정도 정답.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 후조치가 어떻게 된다? 후조치가 있어요. 싸게 사서 싸게 모아서 어떻게 한다? 그렇지. 올라가는 믿음? 올라가는 믿음은 아니고 올라가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돈이 많아요. 힌트를 드리면 돈이 많아요. 그렇죠.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 시장을 싸게 사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원 손실을 뭐돼? 받아낸다는 거예요. 완전 공감입니다. 1번. 그들은 더 빠지더라도 그 빠진 부분에서 올릴 수 있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 받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투자는 자금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얘? 버틴다. 1번 버틴다. 2번 극단의 조치 있잖아요. 2번 뭡니까? 은행을 어떻게 한다? 네. 턴다. 네. 맞죠? 네. 은행을 털어야지. 그 최극단은 은행을 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꼼딱마 해서 은행 털어야지. 뭐 어떻게 해야. 맞죠? 네. 사인해야지. 네. 사인해야죠. 네. 요거는 조크입니다. 네. 또 어디 가서 또 한수가 뭐 돈 받으라고 하던데요? 해서 하면 큰일 나요. 이건 조크예요. 은행을 탄다. 아시겠죠? 첫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결국은 끌어올릴 때까지 지금 장은 여러분이 버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 우리도 같이 팔아버리고 더 주가가 싼 자리에서 사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럼 인정하자고. 어떻게야?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대를 가지고 온 시장인데, 네. 맞죠? 매수 클릭도 내가 한 것이고 매도 클릭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직은 매도 클릭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수익도 손실도 아니에요. 단지 계좌는 좀 팔았겠죠. 오늘은 피멍을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 VIP 방송 하면서 분석해 나가면서 오히려 종목을 더 싸게 주는 것들을 같이 분석해 나가면 이 구간 같이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 드린 거예요. 뭐 다른 거는 뭐 사선 긋고 환율 보고 뭐 유가 보고 하는데 그런 거 뭐 볼 거 있겠습니까? 이 정도만 우리가 하나 알고 가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한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더 안 빠진다는 게 아니라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만큼 내가 지금 투자한 자금에 뭐 손실 구간을 내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고요. 혹시나 너무 많이 사가지고 내일 모레 또 들어오면 야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 조금이라도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바로 V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하나라도 지금 뭔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락의 요인을 이렇게 뽑았는데 하락의 요인에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쟤네들은 또 전투적으로 더 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요게 지금 셌어요. 여기 동결분. 요게 만약에 인상만 됐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오늘 얘기하려고 이제 한수가 PPT 만들어 놨잖아요. 머리는 뜯었으면 일단 뜯은겨. 어쩔 수는 없어. 근데 앞전에 한수가 그 얘기했죠.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을 들고 노후 자금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대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수 욕했잖아요. 시원하게. 녹화 방송 돼 있을걸요 그거? 시원하게 욕한 거. 나쁜 놈이 시키더라 아주 그냥. 자기네 돈 가지고 해가지고 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왜 내 돈 가지고 주식을 대여해주고 주가를 더 폭락하게 만드냐고. 맞죠? 기셔대를 씨려야 돼. 한 대씩 찾아가서 국민들에게 전부 다 연기금 운영하는 사람들 줄 세워가지고 기셔대기 때려야 돼. 아주 그냥 맴매해야 되죠. 그건 아니잖아. 하다가 손실은 날 수는 있죠. 근데 그 대여 계좌를 말하는 그 변명 자체도 웃겨. 대여 계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수익이 내려고 했대. 근데 주가 빠진 게 더 큰데. 또라이 아니에요, 또라이. 즉 1%를 얻기 위해서 10%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1%만 올라고 10% 주고 있다니까. 대여를 해주면서. 근데 이제 이게 22일 날부터 어제죠. 어제로 이제 그만해야겠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전체적인 국민연금의 자금이 운영하는 부분의 50%, 직접 운영하는 50%예요. 근데 이 얘기는 직접적인 운영했는 부분만 대여를 하겠다. 아직 50%가 남았어요. 이 50%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요거는 위탁을 맡겼습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 많아요. 예. 개인 투자가 여기까지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상. 요거는 위탁을 맡겼단 말이에요. 아유, 오늘 길동님까지 오셨네? 오, 오늘 다 총투뚱이네요. 장 빠지니까 총총총 한다 오늘. 예. 전사네 전사. 예, 아주 그냥 300이네 300. 스파르타 전사들. 오늘은 그냥 어서 와요. 격하게 반겨드립니다. 와라. 그러니까 50%는 이제 안 한다 했어요. 50 안 하는데 요 위탁을 맡긴 50%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일단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그 청원 부분들을 해서 일단 좀 통과가 쉽겠다는 것은 좀 매우 그래도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막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다. 너무 기대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씩은 일단 많이 빠진 상태 이런 게 나오면 그래도 하나의 조금은 빚이죠. 빚이 나는 거. 자,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그림과 업황과 종목들을 보기 위해서는 좀 많은 경험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조정장인 거는 여러분도 다 알아요. 네, 아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지만 이 과정을 지나가지 못하면 어떠한 자리라도 저는 못 지나갈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장기 투자 좋은 기업을 사야 된다고 알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시장이 오면 이 구간을 못 지나간다는 거죠. 많은 투자자가. 그래서 1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오늘의 그림이 10년 전 10월 23일하고 뭐 거의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작년 10년 딱 이맘때에 한수의 매매일지나 이런 걸 보면 굉장하게 아팠던 부분이 오거든요. 그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요날이에요. 요날. 여기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이 10년 전. 딱 10년 전. 거기에서 한 번 더 빡! 요날 거의 다 죽었죠. 신용 다 쓸려 나갔던 자리예요. 아마 여기에 2007년도 신용이 최고가 얼마큼 있었는지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략 얼마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봐요. 많이 아플 정도가 아니에요. 자살이 나왔어요. 자살. 사람이 죽었다고. 사람이 막 여의도에서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고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뉴스만 그 당시에 5명인가 7명 나왔는데 진짜 이번에도 너무 아프면 나도 나을 수도 있어요. 3조 아니에요. 7조예요. 7조. 7조예요. 7조. 그 당시에는 10년 전에 7조는 많았어요. 지금이야 7조는 이제 시장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7조 부분이 되지만 이 당시에 7조는 많이 컸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요렇게 박살 나가지고 신용이 몇 조까지 왔냐? 몇 조까지 왔을 것 같아요? 맞춰봐요. 얼마나 털렸는가? 7조에서 이 과정까지 털리는 게 3조? 1조 안쪽이 들어왔어. 1조 안쪽이 돌아왔어. 총 6조가 다 털린 거예요. 그 엄청 털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조면, 지금으로부터 10조면은 거의 3조가 되는 거지. 신용료가 3조가 되는 거지. 그럼 다 죽지 뭐, 거의 다 죽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엄청 털렸죠. 사실. 예. 나중에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멀었네. 예. 아니 근데 여기하고 여기 틀리죠. 왜냐면 여기는 근데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현대 미포조선이 여기는 봐요. 2,000원짜리가 40만 원 갔어요. 2,000원에 40만 원 갔다고. 근데 이 이후에 이런 장이 한 번도 안 왔잖아요. 2007년 이후에 이런 장 왔습니까? 거의 10,000%씩 나왔어요. 10,000%씩. 근데 얘는 따지고 보면 20,000%네. 이게 버블이잖아 이거. 그런 게 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고. 지금은 버블이 아니잖아요. 그죠? 버블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왕 맞은 거 우리 가족분들은 신용사는 없잖아요. 맞더라도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다 맞자. 맞죠? 이왕 맞은 거 아프게 맞은 거 시원하게 그냥 아주 그냥 엉덩이 그냥 엉덩이 불날 때까지 한번 맞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못 참는 사람은 나가겠지 뭐. 못 견디는 사람 나가겠죠 뭐. 그러면 살아남는 사람은 결국은 나간 사람의 돈까지 나중에는 다 보상받는다. 리먼 사태 그랬으니까. 그 정도 용기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용기죠.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기회를 본 사람만. 기회를 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사람만. 초보자들은 많이 아플 겁니다. 성장통이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와서 돈을 원하지만 쉽게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매일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며 하나씩 꼬치꼬치 묻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씨를 좀 잘 뿌려놨다면 그냥 뚜껑 덮는 것도 조금이나마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에서 날고 긴다 하더라도 시장 밀어보면 답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 위험이 올 때까지 만약에 위험이 온다면 그 위험에 맞설 수 있는 여러분의 최고의 총알을 만들어 놓는 건 어떨까? 그렇죠? 최후의 총알? 좀 좋은 말 없을까요? 최후의 총알. 마지막에 진짜 이걸 쓰는 걸 뭐라고 해요? 최후의 총알이니까 뭐랄까요? 아이고, 뉴욕님도 왔네. 시장이 별로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 뉴욕님도 오셨네? 오늘 다 모셨네? 오늘 300 전사님들 다 모셨어. 야, 300 전사님들 다 모였네 오늘 그냥. 히든 카드?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라. 그것도 괜찮네요. 마지막 히든 카드. 좀 멋있는 거 없어? 히든 카드를 꺼내라. 차를 팔아라? 진짜 대바닥이 오면 차를 팔아라. 야, 큰일 났네 이제. 집 팔건. 근데 봐봐요. 예전에 우리가 방송했을 때 리먼 사태가 오면 여러분은 뭐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나 차 팔고 논 팔고 다 팝니다 라고 했거든요. 지금 차 팔 수 있어요? 지금 논 팔 수 있어요? 집 팔 수 있어요? 똑같아요. 투자자의 마음은. 또 위기가 오고 힘들어지면 맨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손이 안 나가지. 절대로. 손 안 나간다고요. 힘들다고.
어차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방금 전까지 우리가 시장의 상황들 쫙 훑었죠. 맞죠? 그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매도를 안 했다는 이유는 최소한의 뭔가의 투자의 이유가 있고 뭔가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느끼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안 팔았겠죠. 가치도 없고 보유하는 이유도 모르는데 보유하고 있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전략이지. 안 그래요? 맞으면 7번. 보유할 이유가 없는데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50% 됐다 해서 그냥 버리세요. 차라리 50% 남은 그 현금을 차라리 좋은 놈, 싼 놈을 사세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게 맞다고 봐요. 이게 아까워서 질질 끌려 내려가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약간의 결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 들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이. 결단이 필요할 부분이에요. 종목에 이상이 없다면 가요. 결국은 외국인들은 지금 나가지만 결국은 또 들어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최후의 총알, 히든카드는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돈 쓸 날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VIP 가족분들에게 이 히든카드에서 잘 쓰면 요거 나온다고. 설령 좀 더 들어온다 할지라도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신 분들은 그래도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좀 살아있어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냥 냅둘래요.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어요 1번. 나는 냅둬도 비중을 맞춰놔서 이길 수 있어요 1번. 나 못 이길 것 같아요 2번. 괜찮습니다. 나 못 이겨 못. 큰일났네. 다 이긴다네. 오메 큰일났다이. 왜 큰일났을까요? 못 이기는 분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못 이기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그래야 바닥인데 큰일났네 이거. 아이고 다 이긴다네. 큰일났네 이거 300전산지 1000만 전산지 모르겠네 이거. 더 빠지겠네. 큰일났네 이거 아주 그냥. 자, 1번 누르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고. 강의 잘했습니까? 한수 도움이 돼요? 어때요? 시장의 어려운 부분에서 한수의 강의들이 좀 도움이 됩니까? 왜냐면 지금 비싼 법 먹고 우리가 만나서 지금 이 야밤에 지금 주식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같이 힘내야지. 자 일단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 썩을 놈들아 죽여라. 죽여보라고. 나는 300이다. 그래서 오늘 300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나는 300이에요. 300. 이 영화 보신 분 한번 1번 눌러보세요. 나 영화 봤어요 1번. 영화 못 봤어요 2번. 봤음 1번, 못 봤어 2번. 야, 못 보신 분이 많군요. 못 보신 분들은 무조건 필시청, 필영화 꼭 보세요. 300% 먹자? 300% 먹는 강의 아닙니다. 300% 먹는 강의 아니에요.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꼭입니다. 필요합니다. 이거는 10년 전, 보자, 몇 년 됐냐? 이게 몇 년도에 봤지, 이걸? 아무튼 이거, 10년 된 영화예요, 10년 된 영화. 10년 전 영화예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도 좀 올라왔을 거예요. 스파르타. 못 보신 분은 꼭 보시고요. 어디 자료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면 되고. 이 300에 대한 영어를 조금 알려드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전쟁 영화입니다. 전쟁 영화인데 이 페르시아군하고 그리스 군대 연합군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수가 이 스파르타군하고 그리스군이 수가 3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100만 군대를 맞섰다. 300명과 100만 군대요. 여기는 조금 이제 실제적으로 그 역사를 보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의 부분들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100만은 아니고 이제 3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만 정도. 이거는 영화니까 좀 이렇게 좀 뻥을 좀 친 거고 30만 정도 됐다. 그죠? 30만과 300에 대한 진짜 싸움이에요. 이제 근데 요게 이제 하나의 전투인데 어떤 전투냐면 아주 유명해요. 테르모필레라는 전투입니다. 테르모필레. 그 테르모필레가 어디냐면은 그리스하고 그리스의 남과 북을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통로. 유일한 통로예요. 근데 이 통로가 상당히 좁아요. 이 통로예요, 통로. 통로 좁아. 그러니까 이 300인들이 어떻게 요 통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페르시아군을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법이 될 수 있겠죠. 병법. 병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넓은 구간에서 싸우면 당연히 다 죽어버리죠. 근데 좁은 통로에 아무리 군대가 많다 하더라도 좁은 이 통로를 지나오기 위해서는 요 뒤에는 못 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싸우니까 어떻게 300에 대한 전사. 이 전사는 어렸을 때부터 막 늑대하고 싸워서 살아남는 애기들 있죠. 어린이들. 그런 애들만 이제 전사를 만듭니다. 만약에 늑대한테 잡혀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만약에 늑대를 잡아오면 이제 살아나고. 이제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 군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300인들을 모았어. 모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페르시아 군대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 빗대면 이 군대는 누구예요? 누구야? 외인가 기관이 될 수 있겠죠. 많은 돈을 가지고 들이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타이밍을 밑에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해서 겨우겨우 이제 어떻게 보면 살고 있는 부분이죠.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군대들은 얘네들이 300 군대들이 빨리빨리 나오도록 유인도 하겠죠. 그 유인하는 도구가 뭡니까? 주식시장에 유인하는 도구. 유인하는 도구가 뭐예요? 돈이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주겠죠.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준단 말이에요. 기대감을 줘야 300인들이 나가서 참여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렇죠? 아니지. 그러니까 시장을 이쁘게 해야 막 나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때가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하락도 어떻게 보면 때가 충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의 마음이 되어 있어야 이 길목을 지키지 않은가, 내 계좌를 좀 더 지켜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300의 영화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장이 빠지고 힘들지만 내가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이 옳다면 끝까지 믿어주고 여기를 지켜주세요.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냥 꿈만 가지고 희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투자하는 기업을 좀 더 믿어주고 가치를 좀 알자는 거예요. 나는 가치 몰라요 하시는 분은 무조건 이번 장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은 현금을 더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많은 숙달을 한 사람도 적의 창과 활이 날라오면서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야 된다는 거. 물론 영화에서는 이 레오니다스에 대한 왕이 마지막에 이제 아주 멋있게 죽습니다. 결국은 뭐 이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 쪽수를 못 이기죠. 그렇지만 그 추후에 보면 이 전쟁은 정말 용맹스럽다고 얘기가 나와요. 이게 기원전 480년인가? 480년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전투에 대한 영화가 나오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은 그런 악한 두려움과 힘듦은 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렇지만 이 군대는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마라. 즉 내가 옳은 투자를 했다면 믿어라.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왕자 있죠. 나 왕이다. 왕. 나 레오니다스 왕이다. 네, 왕이라는 거예요. 왕자네요. 네. 달차님 또 그 수준 거기에 또 왕을 또 보시네요. 예, 또 왕을 또 봤어. 예. 그래서 주식 투자를 좀 더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 아픈 시장을 겪지만 결국은 나중에 끝까지 가는 분들도 또 많이 좀 줄어들 거예요. 또 떨어지면서도 줄어들고 올라가면서도 줄어들어요. 매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겨보자. 개인 투자자들이 병력도 부족하고, 즉 병력이 부족한다는 것은 돈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가치 있는 것들이 정말 싸질 때까지 많이 기다려서 그 구간에서 나는 이제 쏟아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구간에서 쏟아 부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이제 참아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죽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부분이지만 뭐 주식은 목숨 걸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좋은 기업들을,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막 안 좋게 보지 말고요. 그래도 가치에 대한 것들을 믿고 성장성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300이라는 영화하고 주식시장하고 연결을 해서 좀 봤는데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었다면 한번 1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상 이 영화 찍으려고 이분들이 이 왕자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혹독한 몸 만들기를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당하게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또 피와 땀을 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식,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즐거울 때보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즐거울 때보다 오히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주식 투자하면서 맨날 즐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나 목표가 이번 일로 흔들리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굳건하게 플랜을 짜 나가야지만이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 투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가격을 싸게 살 수도 없어요. 싸게 살 수가 없어. 근데 투자자들은 항상 고통은 별로 안 좋아하고 가격은 엄청나게 싸게 사고만 싶어 하잖아요. 행동은 안 하면서 가격이 자꾸 쌀 때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분명한 건 이번 시장이 어려운 거 이겨내면 다음 시장에 또 아픈 조정도 여러분 또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도망간 사람은
다음번 또 조정 올라오면 또 도망가려고 그래요. 도망간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지금 현 시점에서에 대한 도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추세가 꺾이면 빨리 이런 것이 나는 싫어요. 힘들어요 하신 분들은 시장이 꺾이는 부분에서는 그때는 많이 비중 줄여야 돼요. 차트로 봤을 때 좀 빨리 꺾일 때는 좀 빨리 꺾이는 좀 비중을 많이 줄여야 돼요. 그게 빨리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와서 행하는 것은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 압박이 당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주식들을 계속 꾸준히 보면 그냥 계속 내려가는 종목은 좀 드물어요. 진짜 돈을 벌고 배당도 주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좋아지면 기업은 언젠간 한번 턴합니다. 돈을 버는데도 시장에 밀려가지고 빠지면은 여러분 좀 때를 기다리세요. 더 쌓일 때까지. 그리고 그때 다 사버리고 돌아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기업들은 다 인정받았어요. 다 인정받았다고. 뭐 맨날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례로 뭐 지금 고생하고 있는 뭐 기아차나 현대차 옛날에는 안 그랬겠습니까? 옛날에 다 망한다고 그냥 아주 그냥 현대기아차는 역시나 노조가 있어서 우리 국내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리포트도 쓰고 엄청나게 많이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2006년에 1월달 고점을 치고요. 우리나라 2000포인트가 2007년 8월달 9월달 갔어요. 근데 얘는 신저가 갔어요. 신저가를 냈단 말이죠. 종합주가지수는 2000포인트를 가는데 이 종목은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더 신뢰가 사라진 거죠. 자동차 산업은 완전히 사양산업이다. 끝났다. 현대기아차는 이제 망한다.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맞았죠. 더 웃긴 게 있어요. 리먼 사태가 2008년 10월 27일 날 바닥 찍었습니다. 근데 얘는 더 깨요. 11월까지 또 깹니다. 한 달을 더 깹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동차는 끝났다고 하는 게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세요. 근데 그 이후의 행보 부분들이 이 길을 넘긴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적으로 봤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대한 섹터 부분들은 다 반드시 다 매도해요. 이거 못 견뎌갑니다. 저도 떨었는데 뭐. 안 봤으니까 상이지. 봤으면은 그죠? 다 지져보고 싶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많은 경험 부분들을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많은 경험들을. 근데 중요한 거는 경험을 하면서 돈을 많이 갖고 오면 안 돼요. 딱 내 자산의 10%는 한번 이번 장에 버릴 요령을 해보자 라고 하고 그런 공부를 돼 있으면 나머지 90%다 쓰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 힘들었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인정될 때는 강한 상승이 진행되더라고. 요 과정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좀 더 가치를 찾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정도 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한수 별로 안 쉬고 얘기했죠. 물 한 잔씩 마시면서 했는데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강의하다 보니까 그냥 1시간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어. 자, 힘들 내시고요. 우리 가족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